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공생의 바닷길 공동실천 선포식이 진도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생활 속의 환경 보호를 체험했습니다. 영암군과 영암경찰서 등이 대불산단 내 불법 오토바이 운행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목포 부안에 트램이 설치됩니다. 광주와 영암을 잇는 초고속도로도 조기 건설이 추진되는 등 전남 서남권 SOC 신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완도에서 열리고 있는 제3회 전남 정원 페스티벌이 높은 관심 속에 10월 말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환경 교육 행사가 신비의 바닷길 인근 해안에서 열렸습니다. 공생의 바닷길 공동실천 선포식에서 참가자들은 바다 쓰레기를 줍는 행사를 통해 생활 속의 환경 보호를 체험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비의 바닷길이 인접한 진도군 임해면 중림 어촌 체험마을. 청정해역으로 이름난 곳이지만 최근 비바람이 지난 뒤 해변에는 온갖 바다 쓰레기가 밀려들었습니다. 진도 지역 초중학생들이 장화와 장갑을 끼고 달리며 쓰레기를 줍는 줍깅 행사를 시작합니다. 행사 시작 10분이 채 안 됐는데도 벌써 종량제 봉투에는 쓰레기로 한가득. 학생들의 이마에도 땀방울이 맺힙니다.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쓰레기를 주웠는데 재밌었어요. 환경을 조금 더 생각하고 일회용품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남교육청이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기후변화 환경교육의 하나로 공생의 바닷길 공동실천 선포 행사를 가졌습니다. 영산강 공생의 물길 행사에 이어 전남 서남해안의 해양 환경 보존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운동으로 500여 명의 교육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교실에서 이루어지던 기후변화와 환경교육을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것이 올해 목표입니다.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미래의 환경과 함께 자연을 살리는 그런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낼 생각입니다. 전남교육청은 환경운동과 독서 입문교육을 병합해 소규모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탄소 중립 실천과 선도 활동을 펴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전라남도는 폭염과 태풍, 호우 등 여름철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재해 취약 지역 축산농가 2,242호를 대상으로 축사시설, 전기설비, 냉난방 시설 등을 사전 점검하고 있으며 가축 재해보험 가입에 100억 원을 투입해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6월에서 8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걸로 무더위를 예보했으며 또 엘니뇨 현상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상했습니다. 영암군과 영암경찰서 등이 대불산단 내 불법 오토바이 운행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영암군과 영암경찰서는 대불산단 불법 오토바이 운행이 심각하다는 MBC 보도 이후 대불산단 입주업체 관계자 등과 긴급 회의를 열고 기업체별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대체 운행 수단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암군과 영암경찰서는 대불산단 내 불법 오토바이 운행에 대해 합동 단속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도로에 설치한 레일 위로 운행하는 트램이 목포 원도심에서 오룡 신도시까지 구간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이 밖에도 광주와 영암을 잇는 초고속도로 조기 건설 등 전남 서남권 SOC 신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외에서 도심 이동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트램. 도로 위에 선로를 깔아 전차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트램이 전남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구간은 목포 원도심부터 하당과 남학을 지나 오룡 신도시까지 총 연장 15.7km로 국비와 지방비 등 4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35m 길이의 트램 한 대는 버스 3대와 승용차 174대를 대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설계, 용역 과정에서 최대한으로 우리 대중교통 시스템에 발빠르게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별도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광주와 영암을 잇는 47km 구간은 2035년까지 초고속도로로 건설됩니다. 여기에 영암과 목포를 잇는 2.5km 구간은 해상 교량으로 연결합니다. 이 사업은 20대 대선 지역 공약에 반영되기도 했었습니다.
서남권의 경제 관광의 심장부로 되기 위해서 이번 초고속도로가 어떻게 보면 핏줄을 연결하는 이런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대규모 사업들은 전남 서남권 SOC 신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서남권의 새로운 발전 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어디에도 없는 신개념 아우토반 고속도로망을 구축하고 버스를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대중교통수단인 트램 도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분명 지역 발전을 위한 장밋빛 청사진이기는 하지만 막대한 사업비 확보 부담과 10년에 가까운 사업기간 단축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완도에서 열리고 있는 제3회 전남 정원 페스티벌이 10월 말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완도군은 당초 5월 한 달 동안 정원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지역 주민과 관객들의 반응이 좋아 운영 기간을 5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완도군은 기존 다양한 정원 전시와 더불어 새로운 화단과 포토존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대한민국 4대 관광 거점 도시의 정체성과 상징적 이미지를 담은 목포 관광 브랜드 디자인을 목포랑으로 확정했습니다. 목포시는 앞으로 도시 브랜드인 낭만항구 목포와 관광 브랜드 디자인 목포랑을 연계해 관광 거점 도시 목포 브랜드 인지도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남도의회는 오늘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를 운영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전남도청과 전남도교육청의 올해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돕는 시민단체가 10여 년 전 피해자들과 맺은 약정서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 약정서를 근거로 역사의 희생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시민단체라며 독설을 퍼붓고 있는데요. 하지만 약정서 작성은 피해 할머니들이 자신들을 도와준 시민들을 위해 써달라고 먼저 제안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돕는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 저자세 굴욕외교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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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는 굴종외교를 하고 피해자들을 도운 시민단체에는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시민단체를 향한 마녀 사냥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나 미쯔비시로부터도 받아보지 못한 수모, 모욕, 배신감 같은 것 이것을 지금 우리 정부로부터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단체는 국민의힘이 문제 삼고 있는 약정서는 피해 할머니들이 먼저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재판에서 패소한 이후 미쓰비시와 약 3년 동안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송 지원의 후원과 시민들의 도움으로 일본을 오갈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배상금 일부를 공익적으로 쓰고 싶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이유도 돌아가신 원고들의 유지를 유족들에게 알리고자 연락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 증명을 보내긴 했지만 실제로 피해자 측이 받은 배상금을 받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제3자 변제안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유족들에게 기부를 요청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는 것은 피해자와 유족들의 권리이며 존중받아야 한다며 다만 원고의 유지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마무리도 원고들의 유지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고요. 유지에 따라서 그 유족들이 공익을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하게 된다면 역시 공익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또 약정서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보수단체의 고발 내용에 대해서도 변호사가 약정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민모임은 보수 언론들의 사실 왜곡 보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차후에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민모임은 전체 예산에서 피해자 지원 비율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소규모 단체로서 운영의 영세성 때문에 지원 금액이 적었다며 최선을 다해 할머니들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서울시 아침 특강의 지자체장으로는 처음으로 노관규 순천시장이 강사로 초빙됐습니다.
5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에서 보고 배운 것을 시 공무원들에게도 전해달라며 급하게 요청해서 이뤄진 말 그대로 특강이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위공무원 30여 명과 함께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을 방문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연장해 야경까지 감상한 오 시장은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며 순천만과 정원을 극찬했습니다. 서울시가 몇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제일 좋은 모델 케이스, 벤치마킹 해야 될 장소가 바로 이곳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입니다. 최근 정원도시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한 오세훈 시장은 시사나 공무원들에게도 자신에게 했던 얘기를 들려달라며 미래서울 아침 특강 강사로 노관규 순천시장을 초청했습니다. 노 시장은 10년 전 정원 박람회를 구상하고 이번에 두 번째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시장과 공무원, 시민들이 만들어낸 순천만 정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전파했습니다. 전략적인 시선의 높이가 높지 않고는 정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철학적인 높이, 과학적인 시선, 그리고 문화적인 힘이 없으면 정원을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례적인 시골 시장 특강에 서울시 공무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500여 명의 공무원들에게 정원도시 순천이 새롭게 각인됐습니다. 흑두름이라는 그 생태를 주제로 해서 시내 순천만 정원을 만든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명 깊게 좀 봤고요. 오늘 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특히 이제 공무원들의 노력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리더의 역할도 참 중요하다라는 거. 순천시가 정원과 정원 박람회에서 얻은 교훈과 노하우를 전국 그리고 세계와 공유하겠다는 구상이 서서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목포시가 환경미화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 나섭니다. 목포시는 환경미화원들이 이용하는 샤워장 등이 열악하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올해 안에 건물 2곳을 확보해 샤워실을 포함한 휴게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또 추경 예산을 확보해 경량 안전화 지급 등 환경미화원들의 처우 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남도가 탄소격리 능력이 뛰어난 해양 자원을 활용한 탄소 배출권 확보를 위해 블루카본 연구 개발을 관련 기업들과 본격 추진합니다. 블루카본은 연안에 서식하는 해조류가 광합성을 통해 흡수한 탄소와 조석과 파도 등 물리적 작용에 의해 갯벌 사이사이 공간에서 포집된 탄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육상보다 흡수 속도가 빨라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6월 9일부터 사흘 동안 지도읍 신안 젓갈타운에서 섬 병어 축제를 엽니다. 병어 축제는 병어 조형물 제막식을 시작으로 병어 회무침 무료 시식회, 병어 댄스 경연대회, 수산물 깜짝 경매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신안군은 5월 홍어, 깡다리, 낙지 축제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지역별 수산물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완도 수목원이 산림복지 바우처 이용자를 대상으로 완도 자연휴양림 우선 예약 제도를 실시합니다. 우선 예약 제도는 산림복지 바우처 이용 고객 중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시스템이며 산림복지 바우처는 산림체험과 산림치유, 산림문화 등을 위해서 2015년 도입됐습니다. 2023 강진 청자배 중등 1학년 축구 페스티벌이 6월 3일부터 강진군 축구 전용구장에서 열립니다. 대한축구협회 승인 대회로 전라남도 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32개 팀, 700여 명의 중등부 1학년 축구 꿈나무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신안군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초등학생 30명을 선발해서 한 달 일정의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신안군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학생 1명에 750만 원을 지원해서 지금까지 253명이 어학연수를 다녀왔으며 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학연수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목포 시립교향악단 제128회 전기연주회가 오늘 목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목포 시립교향악단은 독특한 선율과 뛰어난 관현악 기법으로 현재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를 연주하고 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와 협연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보혜양조가 목포 고화도 윗마을 해변에서 유명 방송인과 임직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플로깅 행사를 추진해 40kg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해양 환경 보호 활동에 대한 관심과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제75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21대 국회 최초로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이 특별법은 입법활동 부문에서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됐습니다. 특별법은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한 고령화와 인구 유출을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한 국가 차원의 종합 지원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광주지법은 위층 주민이 개 짖는 소리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아래층 주민을 상대로 낸 3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아래층 주민은 위층 주민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개 짖는 소리가 공동주택 소음 기준치에 미달해도 그 소리가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이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포대학교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2023 대학운동부 평가 지원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7천여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목포대학교는 검도와 농구, 배구 등 4개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확보된 사업비를 훈련비와 대회 출전비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6월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내일 새벽 사이 비가 가끔 오겠습니다. 양은 10에서 40, 많은 곳은 남해안에 최고 6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겠고요.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게 느껴지겠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비가 오면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서해안 낮 기온 목포와 한평 23도, 영암은 24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남해안도 한낮 기온 해남이 24도, 강진 23도, 장흥 22도로 더위가 수그러들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채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20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전해상에 비가 오겠고 돌풍과 벼락이 치겠습니다. 여기에 바다 안개도 자욱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에서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첫 만조 시간은 오전 11시 47분입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돌침대의 명가 낙타표 천수 흑돌침대 대박 세일. 직접 생산, 직접 판매로 거품 없는 가격 39만 원부터. 흑침대, 돌침대 지금 구입하시면 대박입니다. 목포대에서 무한읍 방향 청계 농농단지 공장 직판 낙타표 천수 흑돌침대 454-4411.